오늘 영상은 서프샤크와 함께합니다. 서프샤크는 이제들 많이 사용하시는 VPN 서비스인데요. VPN 서비스는 내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나 호텔, 직관을 갔을 때 유튜브 계정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노려서 해킹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프샤크를 깔아서 서프샤크를 활성화시키면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위치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키커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인데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들을 칭찬을 했다. 현재 유럽 최고 중 하나다. 라는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영상입니다. 라는 건데 서프샤크를 활용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 내가 독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독일 IP로 변경이 되고요. 독일에서 내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콤파니 감독의 영상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해외 서비스를 서프샤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국내 서비스를 서프샤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프샤크에서 새벽의 축구 전문가 구독자 할인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QR코드를 캡처해 보시면 혹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 전용 할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서프샤크를 다운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독제를 선택하든 4개월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VPN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 혹은 필요하신 분들,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QR코드와 고정 댓글을 활용해서 좋은 조건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분데스리가의 윈터 브레이크 직전 마지막 경기를 5대1 심지어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아주 시원한 승리를 많이 거뒀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2024년 마지막 보는 경기였죠? 요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건 김민재 선수도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 라이프치히에 지난 시즌부터 김민재 선수를 만날 때마다 잘했었던 오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펜다가 김민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의 흐름을 보면 라이프치히가 오늘 초반에는 5로 나왔어요. 5명의 수비가 있고 5-3-2 전형이었습니다. 5-3-2 전형에서 오펜다가 오른쪽, 셰슈코가 왼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오펜다와 셰슈코를 1대1로 마크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가 원정이다 보니까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했냐면 사네, 올리세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요. 그리고 라이머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요. 이때 고레츠카가 3백으로 내려가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고레츠카, 키미가 가장 뒤에 있는 요런 전술이었어요. 공격을 할 때. 근데 이제 수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비할 때 3대2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기면 고레츠카가 과감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1대1 수비를 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냥 한 칸 올라가서 과감하게 압박을 해버리고 고레츠카도 과감하게 올라가 버려요. 무시알라도 마찬가지고 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었던 고레츠카가 올라가 버리면서 오펜다, 김민재, 셰슈코, 우파메카노가 1대1로 붙는데 당연히 고레츠카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요 공간, 김민재와 오펜다가 싸워야 되는 공간이 더 넓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민재와 오펜다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수비적인 실수가 오늘 경기 몇 차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까지 선발로 나오면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 이후에 몇 경기째 선발이냐면요. 30경기 선발입니다. 30경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오늘 경기까지 24경기입니다. 24경기 선발이고 국가대표팀에서 6경기 선발이죠. 9월 A매치부터.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30번째 선발이에요. 연속으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지난 경기부터 특히나 지친 모습이 많이 나왔죠. 마인츠전에서 실수가 나왔고 그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실수가 나왔잖아요. 점점 김민재 선수가 약간 실수가 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하필 오늘 경기 만나는 선수가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하는 오펜다였고 이 오펜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피드가 빠른데 몸이 워낙에 단단해서 김민재가 부딪히는 걸 버팁니다. 이 두 가지가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오펜다와의 싸움을 되게 힘들어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확실하게 좀 나오는데 고레츠카가 3백을 만들다가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 3명이 3백을 만들다가 고레츠카가 미들라인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파메카노는 이쪽에 있으니까 내려오면 되는데 고레츠카가 올라간 요 공간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역습을 가져갈 때 오펜다가 뛰어들어가는 요 왼쪽 공간이 넓게 만들어지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죠. 3백인데 고레츠카가 올라가 버리니까 김민재 쪽에 공간이 넓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경합 상황이 나오는데 요 장면에서 오펜다가 김민재의 이 달려드는 수비를 정말 잘 벗겨냅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달려 나오잖아요. 이때 오펜다가 한번 버팁니다. 그러면 김민재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역동작에 걸리는데 이때 볼을 터치도 많이 안 하고 흘리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되니까 김민재의 이 달려 나오는 수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김민재의 힘을 버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피드가 빠르니까 김민재가 올라오는 걸 버틴 다음에 뒷공간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장면에서 김민재는 올라와 있는데 오펜다가 버틴 다음에 돌아서니까 뒷공간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는 올라왔다가 역동작이 걸리니까 따라가는 속도가 좀 걸리죠. 그래서 완벽하게 오펜다가 이 공간을 무너뜨렸고 뛰어들어가는 세슈코에게 크로스를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실수가 하나 더 나오는데 어떤 실수냐? 크로스가 올라올 때 우파메카노가 달려나오면서 끊을 수가 있었어요. 세슈코랑 경합할 때 세슈코보다 빠르잖아요. 근데 우파메카노가 미끄러집니다. 약간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니까 세슈코가 우파메카노보다 앞쪽에서 이 볼을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세슈코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편안하게 득점을 기록하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뒤늦게 달려와 봤지만 슈팅을 끊어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요 득점 장면에서 김민재의 오펜다를 막지 못한 거, 그리고 우파메카노의 미끄러진 거 두 가지가 다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펜다에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좀 밀렸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장면도 라이프치히가 뒤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역습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볼을 보내줬는데 오펜다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김민재가 달려 나오죠. 근데 오펜다가 몸으로 김민재를 막습니다. 버텨요 먼저. 그리고 볼을 잡을 때 볼을 잡는 순간 흘려요. 요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올라오는 걸 버티면서 볼을 흘려주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 볼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올라와 있는데 오펜다가 김민재를 막아서면서 볼을 흘려주니까 뒷공간이 완전히 열려버렸고 뛰어들어가는 바움가르트너에게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래도 다행히 김민재가 올라와 있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끊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경기 초반에 김민재 선수의 이 공격적인 수비가 이거는 나폴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수비를 달려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죠. 체력적으로 문제가 약간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김민재가 한 발 더 일찍 달려나가서 끊어내는 게 한 발 덜 늦게 달려나오게 되고, 그러면 달려나왔을 때 평소에는 달려나오면서 끊는 걸 살짝 못 끊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인 수비가 어쨌든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끊는 플레이가 안 되면 당연히 뒷공간이 좀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 약간 힘들어했어요 초반에. 그런데 요럴 때는 또 오펜다를 잘 막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예를 들어서 볼이 떨어져서 김민재가 먼저 예측을 해서 달려나가는 플레이, 이럴 때는 오펜다와의 경합 상황에서 오펜다가 김민재를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그냥 경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장면도 보세요.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고레츠카가 올라와 있으니까 3백을 만들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또 보내줬죠. 그래서 김민재와 오펜다가 또 뛰어가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먼저 달려가서 자리를 잡고 머리로 볼을 떨어뜨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오펜다가 먼저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김민재랑 경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오펜다가 김민재를 공략할 때의 포인트는 오펜다가 볼을 먼저 소유하는 식인 거죠. 볼을 먼저 소유하고 김민재가 달려나오는 걸 버틴 다음에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안 될 때는 김민재가 그래도 오펜다를 잘 막았어요. 그래도 여기 또 부딪히면서 볼을 뺏는 장면이죠. 그러나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에 오펜다에게 이렇게 경합 상황에서 패배를 하거나 돌파를 허용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민재 선수가 30경기 연속 선발, 요 이제 살인적인 이 선발 경기를 계속 가져가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6경기 선발, 포칼에서 3경기 선발, 오늘 경기까지 합해서 분데스리가에서 15경기 선발이에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 9월 달부터 6경기 선발. 이게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데 이렇게 체력까지 좀 떨어지니까 어쨌든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를 끝으로 3주 동안 휴식기를 가지는 게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도 매우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타니시치까지 이제 휴식기가 끝나면 돌아올 예정이니까 스타니시치까지 돌아오면 김민재가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경기를 보면 김민재가 이 살인적인 일정에서 다행히도 잘 버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김민재 선수가 좀 잘 쉬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오늘 라이프치히가 약간 전반전 초반에 요 김민재에 대한 공략이 잘 됐었잖아요. 근데 마르코 로세 감독이 저는 이게 약간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슈코랑 오펜다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초반 이후에는 김민재가 오펜다를 잘 막기도 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오펜다를 잘 막았어요, 첫 번째 골 이후부터는. 그리고 시에슈코가 우파메카노와의 싸움에서 또 완전히 패배를 하니까 두 선수의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오펜다도 사실 오른쪽에서 달려가면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크로스를 올리거나 이런 플레이밖에 못하고요, 왼쪽에 있을 때가 아무래도 달려가면서 접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펜다를 왼쪽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실수였던 게 우파메카노가 오늘 오펜다를 너무나 잘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우파메카노의 컨디션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민재 선수의 실수를 우파메카노가 커버를 해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장면도 있었냐면 전반전 초반 이후부터는 이렇게 우파메카노가 오펜다를 상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도 오펜다가 볼을 먼저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펜다가 먼저 안정적으로 볼을 잡으면 달려드는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여기서 오펜다를 잠깐 따라가다가 오펜다가 멈칫하더니 달려나오는 걸 보고 치고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이번에는 속았죠, 한번. 우파메카노가 뚫렸어요, 한번. 완전히 뚫렸고, 이때 반대편에서 공격수가 들어오는데 다이어가 이 공간으로 이제 뛰어가질 못하니까 약간 스피드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패스가 편안하게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여기서 완전히 뚫렸죠. 이쪽을 또 커버하러 가다가 역동작이 걸렸어요. 그 순간 우파메카노가 오펜다를 열심히 따라오다가 다이어가 뚫리는 걸 보고 다이어를 도와주러 가서 다이어의 수비까지 본인이 처리를 합니다. 이런 장면부터 오늘 우파메카노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김민재가 달려나오면서 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끊어낸 볼을 키미 쪽으로 보내줬는데 알폰소 데이비스랑,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실수가 나온 거예요, 볼을 소유하다가. 그래서 김민재가 올라와 있는데 끊긴 거죠, 볼을.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사실상 거의 원백 수비가 됐어요. 김민재 선수가 올라와 있었으니까, 올라와서 끊었으니까 볼을. 그런데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당황하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상대 공격수의 볼터치가 약간 길게 떨어지니까 그 순간 달려듭니다, 침착하게 있다가. 그리고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정말 이 1대3의 수비를 혼자서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오늘 우파메카노의 정말 좋은 활약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우파메카노가 오펜다를 막기 시작한 요 시점부터 어떻게 막냐면 오펜다가 볼을 안정적으로 먼저 소유하는 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를 무너뜨렸던 이 상황에서 우파메카노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먼저. 오펜다가 괜히 본인이 달려들었다가 달려드는 걸 보고 치고 달릴까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오펜다가 볼을 잡은 다음에 먼저 치고 달리면 치고 달리는 걸 보고 달려가서 볼을 빼앗죠. 요게 오늘 우파메카노가 오펜다를 만났을 때 너무나 이 수비를 잘해줬어요.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오펜다에게 볼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콜을 마크하고 오펜다를 우파메카노가 마크하는 건데, 오펜다가 볼을 잡고 달려드는 수비를 평소면 했을 거 아니에요, 우파메카노가. 근데 오펜다가 여기서 치고 달릴 수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오히려 뒤로 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펜다가 볼을 잡았을 때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뒤로 빼죠, 볼을. 그러면서 오히려 이 뒷공간을 우파메카노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달려들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달려드니까 오펜다가 뒤로 돌아서 약간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앞쪽에 있던 선수들이 내려와서 오펜다의 플레이를 방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뒷공간도 커버를 하고
중원에서는 오펜다의 볼을 뺏는 이런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 물론 이제 우파메카노가 지난 경기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쉬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보다는 쉬었던 시간이 조금 몇 경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은 더 좋은 상태로 나오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더해서 오펜다를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막는 그런 상황, 요런 상황에서 우파메카노가 너무나 잘 막아줬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굳이 라이프치히가 오펜다를 우파메카노에게 붙이는 선택을 왜 했을까? 이게 조금 아쉽죠.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김민재랑 붙었을 때가 더 효과적이었는데 괜히 오늘 컨디션 좋은 우파메카노랑 오펜다를 붙이니까 수비하기가 편해졌어요. 김민재 선수도. 왜냐면 셰슈코랑 만나면 셰슈코의 스피드를 김민재가 따라갈 수도 있고 피지컬적으로도 셰슈코보다 좋으니까 공중볼도 오늘 셰슈코랑 만났을 때 김민재가 다 끊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 선택은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오펜다랑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한 이때부터는 안정적인 수비가 됩니다. 이 장면도 오펜다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우파메카노가 먼저 잘 달려들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고요. 오히려 오펜다를 부딪히면서 오펜다를 힘에서도 이기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오펜다가 나가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셰슈코랑 만나니까 어떤 모습이었냐, 이제 오펜다가 아니라 셰슈코랑 만나니까 셰슈코에게 볼이 갔을 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달려나와서 부딪히거나 몸싸움을 해주면서 셰슈코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셰슈코가 김민재에게 완전히 몸싸움에서 밀려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라이프치히의 선택, 요 선택이 오히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약간 지쳐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공권 상황에서도 김민재가 편안하게 머리로 볼을 걷어내는 이런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랑 호흡을 맞출 때 물론 우파메카노도 김민재의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약간 불안할 때는 우파메카노가 도움을 많이 줘요. 서로에게 도움을 진짜 많이 주는 조합이라서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 전반기 우파메카노를 만난 게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요즘에 또 많이 보여주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머리에 잘 맞췄죠? 머리에 맞춰서 돌려놨는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좀 비껴나가긴 했습니다. 그 전반기에 또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의 제공권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김민재 선수의 골이 나올 뻔했었죠. 이렇게 수비수보다 거의 뭐 한 뼘은 높게 뛰면서 머리에 맞춰서 돌려놓는 장면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명히 흔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때마침 분데스리가 휴식기에 딱 들어가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잘 또 컨디션을 관리를 해서 경기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선수는 키미이겠죠? 사실 김민재 선수의 출전 시간이 어마무시하잖아요. 30경기 연속 선발. 이런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요. 아마 유럽에서도 찾아보면 이렇게 30경기 연속 선발 나오는 게 이번 시즌에 김민재랑 키미이일 거고 2명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30경기 연속 선발 이런 수치가. 키미이가 분데스리가에선,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이번 시즌에 교체도 없습니다. 모든 경기 풀타임 23경기를 뛰었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24경기예요 이제.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선 6경기를 아까 김민재 선수처럼 뛰어서 이제 30경기가 됐거든요. 근데 키미이가 국가대표팀에서는 2경기를 그래도 이제 경기 중에 교체가 됐어요. 70분쯤에 교체, 그리고 전반전 끝나고 교체. 딱 2경기. 나머지 경기는 모두 풀타임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특히나 다 풀타임이에요. 근데 이 키미이가 놀라운 건 이번 시즌에 마치 바이에른 뮌헨의 로드리처럼 키미이가 정말 끼치는 영향력이 중원에서 엄청나죠. 패스 뿌려주는 거, 득점하는 거, 볼을 전개해주는 거, 오늘 경기는 정말 다 해줬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오늘 키미이가 득점하는 장면도 뭐 보여드리면 엄청난 골이 일단 나왔으니까 이 장면 보시면 키미이가 약간 뒤에 빠져있다가, 그러니까 이 장면 보면 공격 전형을 볼 수가 있죠. 알폰소 데이비스, 라이머 올라와 있고, 그리고 사네와 올리세 측면에 벌려져 있고, 무시알라와 케인, 그리고 우파메카노, 고레츠카, 안 보이는 곳에 이제 김민재가 뒤에 있는 거예요. 3백처럼.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라이프치히의 수비가 이쪽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쏠릴 때 순간적으로 키미이가 공간이 나니까 과감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리케인도 오늘 경기 돌아오다 보니까 해리케인이 앞쪽에 있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올라오면서 한쪽 측면에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 키미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또 해리케인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키미가 중원에서 볼을 편안하게 받아주고요. 여기서 키미가 볼을 받자마자 정말 엄청난 레이저 중거리 슈팅을 쏘면서 득점을 했었죠. 그리고 후반전 막판에는 풀백으로 뛰었어요. 또 라이머가 나간 다음에. 그래서 풀백으로 올라와서 오른쪽 라인에서 뛰어들어가는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정말 이 사이 공간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엄청난 크로스를 또 올려주면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득점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이런 키미가 사실 전반기에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는 진짜 꾸준하고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뺄 수 없는 선수, 엄청난 활약을 또 보여줬었다. 전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적으로 또 달려나가는 이런 공격적인 축구의 안에는 키미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참 커 보인다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월 12일이 다시금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가 있거든요. 메넨글라드바흐와의 경기가 있고 1월 7일에는 짤츠부르크와의 친선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3주 동안 쉬는 기간에 바이에른 뮌헨이 지쳐있는 선수들이 조금 쉬면서 체력도 좀 보강을 하고, 키미나 김민재처럼 30경기 연속 나오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부상자 스타니치 같은 선수도 복귀를 좀 하고, 그러면 이제 후반기를 더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아직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이 경기를 안 치렀지만 승점 7점 차 레버쿠젠과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는 승점 9점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우승으로 좀 편안하게 가고 있는 흐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편안하게 가는 흐름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리고 해리케인이 특히나 첫 번째 또 분데스리가 트로피를 따낼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정말 이제 쉴 틈 없이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제 3주 동안은 김민재 선수의 휴식기 이후에 분데스리가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간 종아리 쪽에 100%가 아니라고 하죠. 경기 수가 너무 많고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이 센터백 라인이 이토 히로키 스타니치 모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경기를 연속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상은 아닌데 그 종아리 쪽에 불편한 거, 그거가 회복될 시간이 좀 없이 계속 경기를 뛰었었으니까 윈터 브레이크 끝나고 오면 김민재 선수가 자잘자잘한 부상들도 이제 좀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나오면 후반기는 더 잘할 것 같다.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에도 너무나 잘 맞고요.